안녕하십니까. 묻는다 시리즈 오늘로 세 번째입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KBS 창원 정재준 기자입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늘면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학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개학이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그래도 눈앞에 들어와 있는데요. 학교로 보내도 안전한 건지, 그리고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맞벌이 부부와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 이처럼 다양한 궁금한 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묻는다 시리즈 세 번째 순서, 경상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님을 모시고 궁금한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중에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개학 연기 학부모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같은 개학 연기 발표를 들은 학부모들 중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이런 분들은 당황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학부모님들이 당황해하지는 않았다, 혼란이 크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학부모님들이 다 공감을 하신 것 같고요. 마침 또 봄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방학이 계속 이어지는 연장되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은 또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우리 대구 경북에 인접한 거창, 합천, 창녕, 밀양 이쪽 도서관을 휴관 조치를 하면서 대책반의 책임자를 부교육감에서 교육감으로 격상하고 대비를 나름대로 충실히 해온 점도 있었고요. 돌봄과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해서 어찌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함께 고민해 가면서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공감을 넓히기 위해서 또 애써가고 있습니다. 학교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부모님들 오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돌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런 돌봄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방학 중의 돌봄은 준비된 저희들이 예상된 또 돌봄 전담사라고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쭉 해왔던 것인데 비해서 3월 2일부터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저희들은 그래서 개념을 긴급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개학하고 입학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야 될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이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맞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사흘 동안 이제 개학 이후에 학생들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2,7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왔는데요. 예년의 경우로 보면은 2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신청자가 많이 준 것은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제 학교보다는 어려워도 집에서 돌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학을 연기를 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나 이런 면에서 아이의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개학이 연기되는 기간만큼은 책임지고 아이들을 챙기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댓글 교육감님 모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교육감님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빠질지 좋아질지는 아직까지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학 부분 일주일 연기시킨 이 개학 부분으로
안심이 되는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주일 연기만 한 거 가지고 3월 9일 개학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이제 개학 연기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만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9일 개학을 저희들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다수의 교육청은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교육부 차원에서 9일 개학을 할 것인지 개학을 연기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또 우리 대구, 경북, 영남 쪽은 확진자가 많습니다만 광주, 전남, 전북 이쪽은 확진자가 아직도 적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도에 이 결정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반 월화를 지나면서 수요일 정도에 네. 9일 개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요일 정도까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교육부가 전국적인 상황으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주일씩 이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정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교육부와 저희들도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한 어떤 학습,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이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다음 주 정도에서 한번 다음 주 초반에서 판단을 할 때 네. 그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판단하는 것을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우리 근로자들, 급식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시는데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그 문제 그리고 학부모들의 문제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직원이 감염되면 이게 교직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학교는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모가 확진자로 나왔거나 친인척 중에서 확진자로 나온 그런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서 격리하고 철저히 그 처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교직원들의 경우도 최근에 3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중국을 다녀온 교직원과 학생 21명은 자가 격리를 시켜서 2주 이상 자가 격리를 시켜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건 보건당국의 조치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교육청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창원의 모 병원에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병원을 비슷한 시기에 동선을 같이 했던 우리 교육청 직원 18명도 지금 자가격리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서울 국회에서 사립학교 관련된 행사에 우리 경남도 내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31명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돌아온 것이 확인이 돼서 그 사람들 지금 다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6명, 이건 보건당국의 6명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본인이 좀 더 거기에는 우려가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 6명은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도 같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은 교직원이 감염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다른 일반인보다 맞습니다. 크기 때문에 더욱 더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학교에 일체 코로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신천지 이 신도들 중에서 교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직접 그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인권 문제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통보를 받지는 못한 걸로. 예, 그 대신 도에서
그 확보된 명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의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약 연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댓글 중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인데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더니 유치원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게 아마 저 누리과정의 경우에 네. 일정 날짜 이상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이 없어지거든요. 네. 이건 이제 정부 지원금만 받고 아이를 유치원에 안 보내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네. 아마 그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인데 이 경우로 해서 생긴 이건 특별한 맞습니다.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돌아가서 이 문제를 챙겨서 당국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댓글 중에 또 마스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갔을 경우에 학교에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건지 안 그러면 본인이 마스크를 하고 학교에 가야 되는 건지 그런 질문도 있는데요. 예. 좀 어떻습니까? 마스크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침은 이렇습니다. 학생 10%가 10일 동안 착용할 수 있는 분량을 보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 10%라는 이야기는 90%는 집에서 착용을 하고 올 것이고 혹시 착용을 못 하고 왔거나 또는 문제가 생긴 아이들에 대해서 예비로 이제 적용하는 것이 매뉴얼은 아마 10%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10%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그 2배의 분량을 저희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개학이 일주일 또는 그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더 확보해서 지금보다 8배 더 확보를 할 준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 나중에 개학을 했을 때 마스크가 학교에 왔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문제가 될 경우는 저희들이 없도록 철저히 챙길 것이고요. 뭐 손 소독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통학버스 방역 뭐 이런 거 저희들이 철저히 잘할 것이고요. 이제 모든 학생에게 다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네. 집에서 착용해 오되 네. 못 해온 아이가 있거나 잃어버린 아이가 있거나 네. 이런 경우에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그마저도 저희들은 교육부가 준 지침의 8배를 확보하겠다라는 약속을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 그러면 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제 일단 등교를 한다는 것은 교실 활동을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수업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등교를 한다고 치고요. 수업을 한 공간에서 네. 적어도 20명 이상의 학생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공간은 이른바 비말 감염, 뭐 입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어야 개학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개학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은 저희들이 학생이 학교에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감염이나 이런 것의 가능성을 또 더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런 질문은 약간 좀 극단적인 질문인데요. 그렇게 계약이 된 이후에도 뭐 일부 학부모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불안해서 내 애를 못 보내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못 보내겠다라고 한 부모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했던 학결 처리, 학생부 처리가 어떻게 이렇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이제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발병하고 난 직후에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것이 저희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지나친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개학을
판단했을 그 시점에는 적어도 학교에 오는 것이 집안에 있는 것보다 또는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바깥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이제 개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지나친 불안감보다는 학교와 학부모님이 서로 협조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경우에 학생이 열이 난다든지 아파서 증세가 있어서 학교를 안 나오는 것은 당연히 병결로 해서 학생한테 불이익은 없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막연한 불안감으로 학교를 못 오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 차원에서 그런 문제는 재량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량권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 부분을 잘 대응하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나친 불안감이 우리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또 우리 도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학을 하게 된다면 학교만큼 중요한 게 학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 학교만 마치고 집에 온다면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안전 대책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지금은 학원이 필수다고 할 정도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원에 대한 코로나 대책 있으신가요? 예, 학원과 독서실과 PC방 같은 이런 다중이용 시설이 저희들로서는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또 학원과 독서실은 우리 교육청이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통제 범위에 있지만, 또 PC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원과 독서실은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은 설립자와 경영자가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 명령을 할 수도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모든 부서가 총동원이 되어서 학원과 교습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휴원을 해서 학생들이 감염이 확산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러 지금 다니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면 학원은 60% 정도, 교습소는 50% 정도가 휴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의 또 생계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한 것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학원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다닌 학원이거나 그런 학생이 재학했던 학교나 이런 쪽은 지금 다 휴원을 하고, 학교는 이미 방학이니까 저희들이 방역도 더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우리 학원연합회 회장님하고 집행부를 제가 2월 21일입니까 한번 모셔서 또 협조를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말씀 지금도 다시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교육감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 학부모들의 의견이 교육감님을 한 번 더 이렇게 초빙해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으면 다시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디지털 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